검기 회기록 쟁구의 회归로 제구하. 하온의 금고를 털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군. 자네는 무림무린이라는 거대한 숲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뭐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지. 고수들의 화려한 무공, 협객들의 의로움, 혹은 명문정파의 드높은 명예가 세상을 지탱한다고. 하지만 그건 겉포장일 뿐이야. 전생에 맹주의 사냥개로 살며 가장 더러운 밑바닥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핥아본 내가 단언컨대 이 피 비린내 나는 강호를 굴러가게 만드는 건 오직 하나, 돈체인이다. 껌 한 자루를 만드는 데 드는 철값, 수천 명의 무사를 먹이는 식량, 정보를 사고 파는 첩보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높으신 분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뇌물. 무린맹의 실세인 총관 하온이 그토록 오랫동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그가 맹의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지. 놈은 아주 교묘했어. 공식적인 예산 외에도 무형, 표공고인 뼈주의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산적들을 뒤에서 사주해 민간 상단을 털게 하고 그 피 묻은 작물장울 표국을 통해 세탁해서 자신의 개인 금고로 쓸어 담는 방식이었지. 겉으로는 표국운송업체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상은 하온의 탐욕을 채우는 거대한 저수지였던 셈이야. 참으로 더럽고도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한다 해도 건드릴 수 없었지. 하지만 오늘 밤 그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하온의 성벽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것이다. 바로 나, 그리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내가 만든 그림자들에 의해서. 자시드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나와 내 부하들, 흑영대 회의 인도의 무형 표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싼 능선에 엎드려 있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50명의 사내들이 숨소리를 죽인 채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지. 내 옆에는 조잡하게 만든 나무 휠체어에 앉은 남공세위가 희미한 야광주 불빛의 의지의 지도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당소소가 보랏빛 가루가 든 병을 장난감처럼 흔들고 있었다. 세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무림맹 총관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으니까. 바람이 바뀌었어요. 북서풍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빠. 소소의 나직한 속삭임이 내 귓가를 간지럽혔다. 작전 개시. 그녀가 병뚜껑을 열자 병 안에서 보라색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르르 기어나왔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산비탈을 내려가 표국이 있는 문집현 뒤쪽으로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흘러 들어갔다. 저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다. 당소소가 며칠 밤낮을 새어가며 제조한 강력한 수면향 슈이면샹, 이름하여 취몽연 쭈이멍연. 저 연기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천하장사라 해도 사흘 밤낮을 죽은 듯이 잠들게 된다. 깨어났을 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겠지만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자비롭고도 무서운 독이지. 나는 심한 신yen을 열고 표국 내부를 감지했다. 막루 위에서 창을 들고 경계하던 경비병의 고개가 꾸벅거리기 시작했다. 순찰을 돌던 2인 1조의 무사들이 벽에 기대어 스르륵 주저앉았다. 철 끌어. 툭. 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신 스센이 지나가며 영혼을 거두어 가듯 철옹성 같던 표국의 방어망이 소리 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이것이 내가 독비 당소소를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영입해야 했던 이유지.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다. 진정한 사냥꾼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법. 가자. 발소리를 죽여라. 내 손짓 하나에 숲속 어둠 속에 동화되어 있던 죄수들. 아니, 이제는 내 사병이 된 흑영대원들이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고 잠든 경비병들을 밧줄로 포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죽이지 마라. 시체가 나오면 맹의 감찰단이 움직이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저 발가벗겨서 숲속 나무에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놈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다음날 아침, 벌거벗은 채 발견될 하운의 사병들. 상상만 해도 유쾌하지 않은가? 나는 표국의 정문을 아주 당당하게 마치 내 집처럼 걸어 들어갔다. 이 오래된 나무 문이 비명을 질렀지만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표국 앞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코를 고는 소리만이 이곳이 지옥이 아닌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관리관님, 제 계산대로입니다. 금고 위치는 본관 지하 2층 북동쪽 구석. 풍수지리상 재물이 모이는 금고 찡코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뒤따라온 남궁세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천재 책사다. 놈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의 구조를 오직 훔쳐낸 건축 도면과 별자리의 위치, 풍수의 흐름만 보고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무력이 내 칼이라면 녀석의 지능은 내 지도였다. 나는 본관 집무실,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입구 앞에 섰다. 겉보기엔 평범한 서재지만 전생의 기억이 없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곳이다. 나는 책장의 세 번째 칸, 먼지 쌓인 병법서, 다섯 번째 책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구구구궁. 바닥을 긁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고 지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이 아가리를 벌렸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쇠 냄새, 그리고 황금, 특유의 비릿한 욕망의 냄새.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한 냉기가 피부를 찔렀다. 지하 복도 끝, 횃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 육중한 강철 문이 길을 막고 있었다. 일반적인 철문이 아니었다. 부케베이 하에서 나는 만년한 철을 섞어 만든 대포로 쏴도 뚫리지 않는다는 문. 그 위에는 세 개의 복잡한 자물쇠와 접근하는 자를 태워버리는 화염 진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운, 이 교활한 늙은이, 자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림맹의 공금을 횡령해서 이런 요새를 만들어뒀구나. 하지만 내겐 열쇠 따위 필요 없다. 내 등 뒤에 매달린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스르릉. 나는 등 뒤에서 흑철을 뽑아들었다. 칠흑 같은 검신이 어둠 속에서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배고파, 빼고 싶어, 부수고 싶어. 검이 내 뇌리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 식사 시간이다. 나는 단전 깊은 곳에서 반탄강기를 끌어올려 검 끝으로 집중시켰다. 내공이 검을 타고 흐르며 검붉은 스파크가 튀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강철 문의 자물쇠 부분을 향해 일직선으로 검을 찔러 넣었다. 쾅!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검 끝이 강철에 닿는 순간 초고속으로 진동을 일으켜 강철 내부의 분자 구조를 파괴해버리는 파동의 일격. 끼기기. 쾅! 강철 문이 비명을 질렀다. 세 개의 자물쇠가 동시에 튕겨 나가고 육중한 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을 멀게 할 듯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방 안가득 쌓여있는 금괴, 은괴, 각종 보석들. 하운이 수십 년간 무림맹과 민간 상단에서 긁어모은 그야말로 탐욕의 결정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 이 돈으로 그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샀고 얼마나 많은 자객을 고용해 정적들을 암살했을까. 이 금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을까. 하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화려한 황금이 아니었다. 금고 가장 안쪽 자그마한 흑단나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검은색 가죽 장부. 비망록베이 왕루. 저것이다. 저 종이 뭉치가 저기 있는 황금 산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이다. 저 안에는 하운의 모든 비리, 뇌물을 상납받은 정파 장로들의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맹주 모용백에게 바치는 검은 돈의 액수와 날짜가 적혀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하온의 목줄을 쥐는 것을 넘어 무림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장보를 집어 품에 넣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빈 자루에 금괴들을 무작위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내 흑영대 녀석들에게 입힐 최고급 갑옷, 그리고 흑철의 봉인을 풀기 위한 영약들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온이 모은 돈으로 하온을 칠 칼을 만든다. 이보다 완벽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그때였다. 등 뒤에서 털이 쭈뼛설 만큼 서늘하고 끈적한 살기 샤치가 느껴진 건 쥐새끼가 감히 내 주인의 곳간을 털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지옥 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나는 금괴 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찌그러진 강철 문틈으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쓰지 않은 흉터 투성이의 맨얼굴. 눈빛은 맹독을 품은 뱀처럼 차갑고 양손에는 서슬퍼런 쌍검 슈앙젠을 쥐고 있는 자. 흥랑대 회의 랑드의 대장. 하온이 부리는 사냥개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잔인하다고 소문난 놈. 놈은 입가에 시커먼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마도 당소소의 수면양을 버티기 위해 자신의 혀를 깨물거나 허벅지를 단검으로 찌르며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은 모양이다. 독한 놈, 인정해 주지. 그 독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다니. 제법이군. 충성심 하나는 맹경감이야. 이진, 내 놈일 줄 알았다. 감히 흥랑대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대장이 쌍검을 서로 비비며 살기를 뿜어냈다. 챙, 챙. 쇠 긁는 소리가 좁은 지하 금고를 울리며 신경을 자극했다. 놈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의 파동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훔친 장보를 내놓아라. 그리고 내 놈의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고 용서를 빌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여주마. 나는 피식 웃으며 흑철을 고쳐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이 놈은 강하다. 앞서 상대했던 적사나 철우 따위와는 급이 다르다. 하지만 지금의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다. 편안하게 죽여준다라. 그거 참 고마운 제안이군. 하지만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편안하게 죽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리고 나는 바닥을 박차고 폭발적인 속도로 놈에게 쇄도했다. 너 같은 주인 잃은 개한테 던져줄 장보도 없다. 쾅! 내 검과 놈의 쌍검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불꽃이 튀며 어두운 지하를 대낮처럼 밝혔다. 놈의 검술은 빨랐다. 아니, 빨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쌍검, 특유의 연탄엔다. 상단, 하단 좌, 우를 동시에 찌르는 듯한 쾌속의 검. 마치 수십 개의 칼날이 동시에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일반적인 무사라면 검을 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고슴도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수라완으로 개조된 육체의 반사신경과 전생의 검존으로서 쌓은 경험이 합쳐진 지금 놈의 검이 움직이는 궤적, 근육의 미세한 수축, 호흡의 간격까지 프레임 단위로 끊겨 보였다. 나는 흑철의 넓은 검신으로 놈의 공격을 단순히 막아내지 않았다. 튕겨냈다. 반탄강기. 내 검에 놈의 칼이 닿을 때마다 충격이 상쇄되는 게 아니라 증폭되어 놈의 손목으로 되돌아갔다. 검이 왜 이렇게 무거워? 놈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쌍검은 가볍고 빠르지만 무게가 실린 중검종지행과의 힘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게다가 내 검은 평범한 철검이 아니지. 피를 줘. 흑철이 웅웅거리며 검붉은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 흉포한 기세에 눌려 대장이 명검이라 불리던 쌍검이 미세하게 떨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끝내자. 해가 뜨기 전엔 돌아가야 하거든. 나는 놈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놈이 쌍검을 교차해 방어하려 했지만 나는 검의 궤도를 뱀처럼 비틀어 놈의 오른쪽 어깨를 노렸다. 남궁세이가 지도에 표시해줬던 놈의 치명적인 약점. 과거 임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의 견정열 반응 속도가
반박자 느리다는 정보. 푸. 흑철이 놈의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베고 지나갔다. 아. 처절한 비명과 함께 대장이 오른쪽 검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흑철이 그 피를 공중에서 빨아들이며 더욱 붉고 요사스럽게 빛났다. 나는 놈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려 몸의 명치를 가격했다. 퍽. 대장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금고 벽에 처박혔다. 금이 간 벽에 놈이 축 늘어지며 피를 토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놈에게 다가갔다. 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살려줘. 제발.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이것이 무림의 생리다. 강한 자는 왕이 되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된다. 나는 흑철의 차가운 검끝을 놈의 목젖에 들이댔다. 죽이지 않는다. 놈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너는 살아서 돌아가야 해. 가서 하온에게 전해라. 나는 놈의 품에 있던 하온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꺼내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그의 지갑은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 장부. 나는 품에서 비망록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 하온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 목 씻고 기다리라고 전해. 나는 검집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털썩. 일을 마친 나는 금괴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유유히 금고를 빠져나왔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상쾌한 새벽 공기 속에 내 부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는 남궁세위, 독병을 정리하는 당소소, 그리고 전리품을 챙긴 흑영대 대원들. 그들의 눈빛은 승리감과 함께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니, 광신에 가까운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성공했나? 세위가 짧게 물었다. 나는 금괴 자루를 바닥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땅을 울렸다. 성공이다. 이제 우리는 돈이 생겼고 하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잡혔다. 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하온은 꼬리에 불과하다. 몸통인 맹주 모용백을 잡으려면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피 묻은 흑철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나를 일깨웠다. 그래, 가자. 다음은 무림맥 내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차례다. 이날 무림맥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기록되었다. 총관의 비밀 금고가 하룻밤 사이에 털리고 그의 최정예 부대가 괴멸당한 사건. 사람들은 훗날 그것을 그림자의 반란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기쟁구이라 불리는 사내가 서 있었다.